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7일이고요. 오늘도 6가지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분석 요약드릴 리포트는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이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성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LG그룹에서 분리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DI라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면 매출액 4,493억 원, 영업이익 956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 영업이익인 654억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P와 Q의 상승이 주도하는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비대면 환경 장기화로 인해서 IT 기기 수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디스플레이 구동 핵심 부품인 DDI는 8인치 그리고 12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 영향으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패널 업체들의 DDI 가격 인상 조치가 매분기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한 차례 이상 추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 내 IT, TV 패널 세트 재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연말 성수기를 앞둔 세트 업체들의 패널 수요는 하반기에도 견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출하량도 연간 800만 대 수준까지 매분기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OLED TV향 DDI 매출 비중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적어주셨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모바일용 DDI 출하량 증가가 뚜렷한 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전 세계 OLED 부품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동사의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IT 업종 내 비대면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피크아웃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예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LG 디스플레이의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OLED TV 패널 생산량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OLED 패널 수요 증가세가 가파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LCD DDI의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주로 LCD 패널을 채택해오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빠르게 OLED 패널 채택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소형 OLED 패널 생산량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BOE 그리고 CSOT 등 중국 패널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사의 전체 매출에서 OLED 비중이 약 50%에 달한다는 점이 공정 업종 내에서 LCD 비중이 대부분인 노바텍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 가격 측면에서도 8인치, 12인치 파운드리 수급은 내년에도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DDI 가격은 LCD, OLED 패널 가격이 아니라 파운드리 가격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도 DDI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보수적으로 보아도 블렌디드 ASP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의 동사 DDI 가격 상승 현상은 과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이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현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 5.8배이기 때문에 순연금 기업에 대한 가치로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 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동사 실적 전망치는 빠르고 크게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는 향후 주가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PI 첨단 소재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41억 원, 영업이익은 216억 원을 기록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봤을 때 FPC 비용이 295억 원, 방열 시트용이 260억 원, 첨단 산업용이 186억 원을 기록하면서 기존 제품군 내 견조한 성장 하에서 차세대 기술용의 경우도 매출 증가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첨단 산업용 같은 경우에 EV용,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산업공정용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2분기 평균 가동률이 91.8%로 상승함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 고정비가 감소하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동사의 매출액은 3,292억 원, 영업이익은 9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5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OLED 침투율 상승으로 고부가 가치 소재 등 FPCB용 및 방열 시트용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열 시트용 장기 공급 계약과 더불어서 첨단 산업용 수요 강세 등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매출 증가로 높은 가동률 유지가 가능해지면서 실적 개선의 지속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동사의 실적 추정치를 조정해서 목표 주가를 8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고요. 올해 매출 증가로 높은 가동률 유지가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G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OLED 패널 등 PI 필름 적용처 확대로 인해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되면서 동사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DDR5 전환의 수혜주라고 알려져 있는 JT에 대한 리포트고요. IBK 투자증권의 이건재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JT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41억 원, 영업이익 4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20% 성장을 하면서 예상보다 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동사의 2분기 실적 중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 영업이익은 420%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실적 개선세를 나타냈고요. JT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31.1%로 창업 이래 최대 이익률을 달성했고 30%의 높은 이익률은 장비 섹터 내 글로벌 리딩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사가 2분기부터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원인은 오랜 기간 버닝 소터의 시장을 제패하면서 확보한 높은 기술 경쟁력을 필두로 DDR5 전환 투자 수혜를 오롯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JT의 실적 성장세는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장비, 그리고 UTG 레이저 커팅 장비의 양산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사업 모두 장비 개발은 완료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시장 진입 노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JT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지난 11,000원 대비해서 36% 상향 조정해서 15,000원을 제시했고요. 동사가 보유한 독보적인 버닝 소터 장비 경쟁력, 그리고 신규 장비 사업인 비메모리 핸들러와 UTG 레이저 커팅 장비 사업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없는 주가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ITM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고요. SK증권의 이동준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2분기에 673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였고요. 당사 추정치 대비 매출액은 소폭 상회하였고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했다고 합니다. 북미 제품의 롱테일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은 전분기와 유사했지만 비우호적 제품 믹스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2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적자 수준은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2분기 실적 저점은 예상되었던 바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3분기를 시작으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내년까지 풍부한 외형 성장 재료가 점차 반영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북미양 모바일 부품 생산은 7월 개시 이후에 8월에 정상 궤도에 올라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웨어러블 2종에 대한 부품 생산도 함께 시작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수익성은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해서 단기 가시성은 아직 떨어지지만 큰 폭의 외형 성장으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전자담배, 그리고 전장향 침모들, 웨어러블향 센서 등 신사업 진행은 순조롭고 3분기 중에 이에 대한 실적 가시성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수익성 우려와 신사업 실적 기여 시점, 그리고 규모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관련 체인 내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3분기는 이러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동향을 확인한 바로는 긍정적인 분위기로의 반전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이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동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로 볼 수 있겠고요. 비디오 IP 등이 영산 가정, 그리고 자동차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력 제품인 비디오 코덱 IP뿐만이 아니라 ISP,
CP, IP를 확보하면서 2018년부터 라이선스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비전 IP를 지난해부터 라이선스하면서 제품 적용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동사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 IP를 공급할 때 받는 라이선스와 더불어서 고객사가 이를 활용하여 만든 반도체 칩을 판매할 때 받는 로열티, 그리고 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라이선스가 32.5%, 그리고 로열티가 61.3%, 용역이 6.1%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고화질 비디오 처리 기술에 대한 요구가 스마트폰과 TV 등을 중심으로 액션캠, 보안 카메라, 자동차 등 여러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신속한 기술 도입을 통한 신규 제품 출시로 신시장을 선점하려는 반도체 칩 회사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반도체 기성품을 사용하던 기업들의 경우에도 자체 칩 생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ASIC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외 디자인 하우스를 고객으로 한 라이선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자체 칩 생산 수요가 늘어나는 환경 하에서 그동안 레퍼런스 기반으로 동사의 라이선스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성장성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 업체의 중국 기술 기피 등으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동사의 라이선스 증가가 예상되면서 향후 실적 향상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PER 30.3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로열티가 증가하는 환경 하에서 라이선스 또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자체 칩 생산 수요가 늘어나는 환경 하에서 라이선스 증가로 인한 신규 거래처 확대, 그리고 실적 향상 등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크래프톤에 대한 리포트고요. 메리츠 증권의 김동인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매출액이 4,593억 원, 영업이익이 1,742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PC게임의 매출액은 88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6월 출시된 성장형 무기 스킨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가금 유저 확대를 견인했다고 합니다. 또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3,54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컨텐츠 업데이트,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의 BM 고도화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하였다고 합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37.9%로 전년 동기 대비 8.2% 하락을 했는데요. 일회성 성과급 174억 원 반영에 주로 기인을 한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 매출액이 5,128억 원, 영업이익을 2,018억 원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네요. 네, 크래프톤의 적정 주가는 PER 26배를 적용한 72만 원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21년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출시된 뉴스테이트의 성과에 따라서 주가와 실적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테이트의 사전 예약자 수 2,700만 명을 돌파를 하였고요. 8월 19일 애플 앱스토어 사전 예약도 오픈함에 따라서 정식 출시 시점에는 4천만 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가 추정하는 2022년 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매출액은 2.44조 원, 그리고 일평균 67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